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까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상이. 국내 현재 토종 블록체인 업체이든 뭐 크립토 업체든 플랫폼 업체든 뭐 코인 발행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든 그런 재단이든 가릴 거 없이 다들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 뭐냐면요, 해외예요. 해외로 가야 한다. 해외로 가야 한다.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있다. 법인 설립, 운영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지만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다 해외에 잡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추세가.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많아요. 앞으로 드러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재 요 법인을 설립한다. 토종 블록체인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은 요즘 어떻게 생각되냐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데스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안 합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한다. 왜? 이런 앞으로 이전의 어떤 법률들, 이게 완화될 그런 기조가 보이냐?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구체적으로 7월 19일 날 나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런 측면을 봐서도, 그리고 그 뒤이어 이거는 이용자 보호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또 법률 제재 안들이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그 발의가 될 거고 시행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조가 국내에서 영업을 한다라는 부분은 특정하게 국내 유저 타겟층만 위해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만 타겟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 법인 설립하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다들 해외로 해외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보다 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구미의 어떤 메카의 한 일부분으로서 블록체인 사업도 디파이 시장 크잖아요. 어쨌든 육성하려고 하는 친화적인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압박하는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냐 이거죠. 왜 하냐. 뭐 이런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뭐 여기 국내 법인 설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국내에 있으니까 좀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 커뮤니케이션이나 뭐든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장점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안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보다 해외의 그 법률적인 신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세금 혜택이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비용보다 이 비용이 훨씬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다 일일이 인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재가 이루어지고 큰일 날 수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결국 완화된 곳으로 다들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인재 유출 뭐 이런 측면에서도 개발팀, 우리나라 그 개발팀들 유능하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뭐다? 이분들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해외로 따르는 블록체인 업체들은 타이틀을 잡았고요. 자, 국내에서는 글로벌사 힘들다. 맞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지금 진짜 추세예요. 국내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뭐 법인 설립하고 운영을 하겠다. 바보란 소리 듣습니다. 진짜 바보란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로드맵상 어떤 특정 재단이나 뭐 업체의 경우 뭐 이제 이런 사업, 이런 기능, 요런 기능, 요런 기능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추가해 가면서 혹은 첫 번째 다 갖춰서 가든. 그런데 법률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이겁니다. 각각 다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어느 나라로 요즘 가고 있냐?
UAE 요즘 한창 뛰고 있죠. 두바이, 예, 두바이 육성하니까 두바이 쪽으로 많이 가고요. 또 아랍권에서 뭐 아부다비, 예, 아부다비도 요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두바이랑. 예, 뭐 세금 혜택이나 혹은 뭐 법률적인 제재에 있어서 예, 거의 뭐 그냥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 많이 터치 안 한다 이거죠. 예, 사업하는데 조금 어떤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면은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예. 그 다음에 싱가폴 예전부터 유명했고요. 뭐 델라웨어, 뭐 미국에 있는 예, 도시죠. 델라웨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런 기업들이 많이 법인을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세우고 있는 경우 같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들 많죠. 예, 그 다음에 무시기 섬들이 있어요. 뭐 영국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령, 뭐 미국령, 뭐 버진 아일랜드, 뭐 케이만 제도 뭐 등등등등 해서 예, 뭐 섬들로 여기 뭐 페이퍼 컴퍼니도 많죠. 예.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 뭐 이런 어떤 정책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로 요즘 많이 가요. 우리나라 업체는 좀 유행이 요즘 트렌드는 두바이입니다. 아부다비나 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볼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이 적냐?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마이너냐? 마이너 마켓이냐? 절대 아니죠. 예, 우리는 메이저 중에서도 메이저예요. 메이저 중에서도 킹왕짱 메이저 시장이다. 이거 보면요. 이 1분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 1분기니까 1월, 2월, 3월이죠. 이 3개월 동안 지금 이제 5월이니 6월이니까 지난 한 3개월 동안 초반에 그 원화로 거래되는 그 암호화폐량이 그 미국 통화, USD 기축 통화잖아요. 전 세계 USD를 추월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도 이제 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장난 아닌 장난 중에 장난 아니죠. 무슨 말 하는 거야? 킹왕짱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저층은 그 투자자들은 킹왕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그냥 고순도에 우리 인구가 얼만데 그 적은 이 인구 가지고 1억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1등 먹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액수가 얼마냐 보시다시피 1분기입니다. 1분기 1년이 아니다. 1분기에 632조 원이에요. 빗썸이나 업비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워낙마켓이라는 것은 5대 거래소잖아요. 고박스까지. 이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양이라고 보시면 된다. 쉽게. 예. 그런데 632조 원이다. 근데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이 얼마냐면 638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6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근데 곱하기 4 하면 앞으로 기간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럼 2024년 전체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그냥 계산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1분기에 632조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64, 24, 2500조, 2600조 대충 한 2600조, 2500조라 합시다. 2500조가 거래될 것이다 이거죠. 2500조가 거래된다. 예. 가상화폐에서만 원화로만 거래액이 그게 실질적인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액입니다. 거래액이에요. 킹왕짱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거래 시장에서는 넘버원을 차지했는데 이 블록체인 사업이나 가상화폐 그런 업체들 유능한 인재들도 많고 유망한 어떤 업체들도 많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못 하겠다. 해외로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시장이 크면 그 해당 국가의 시장이 컸으면 해당 그 토종 어떤 그런 업체들도 어떤 메이저급의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런 업체들도 대규모로 나오고 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와 정반대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액은 1등인데 그 기술 관련 그런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 못하겠다. 밖으로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거든. 이게 문제가 없겠는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지금 시장에서도 뭐다? 시장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은 토종 기업들은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결국 해외 코인들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코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 거래량이. 예. 근데 우리나라 토종 어떤 그런 이렇게 규모를 갖고 있는데 거래액에서 왜 힘을 못 쓰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뭐다? 앞으로의 어떤 금융당국의 어떤 기조입니다.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계속 묶으려고만 해요, 지금. 계속 묶으려고만 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팔다리 지금 묶어놓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거죠. 완화될 어떤 분위기가 낌새가 전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기존에 잡아왔던 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여러분 잘 아시면 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지금 다 출시가 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동안 눈치 보고 있었죠.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긴 뭐다? 눈치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국가가 되고 있다. 문화라고 할까요? 문화적으로도 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적극적으로 대담함 뭐 이런 부분 잘 안 보인다. 꺼려한다. 왜? 책임을 질까봐. 문제가 생기면 지탄받을까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거, 뭐 장점은 있지만, 대범함이나 과감함, 그 다음에 선도적인, 선행, 액션, 이런 부분의 어떤 개념도 들어갈 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액션을 안 한다. 뭔가 뛰어드는 부분이 없다. 라는 부분일까요? 정부 어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도, 뭐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즘 어떤 근래 상황을 봐더라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뭐 기동량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거 보고 있다 이거죠. 우선 좀 지켜보자 하다가 우리나라가 거래액이 1등인데 1등을 차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이 있나요? 현재 법이 없어요. 그동안 계속 뭐 하냐면 금융당국에서 눈치만 살핀 거예요. 해외 특히 미국. 미국 어떻게 하나 그 눈치만 살핀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이용자 보험도 이제 7월 달에 나오는데 이용자 보험 7월 달에 나오는데 이게 2024년 7월 19일 날 나와요. 최초의 법이 우리나라 블록체인의 역사가 몇 년인데 거래는 그동안 계속 해왔고 원화거래소 그래서 1등 됐잖아요.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뭐다 이제서야 앞으로 나온다. 아직도 안 나왔다. 다음 달 말에 나오는 거예요. 중반에 19일 날 나오는 거다. 드디어 이 이용자 보험도 그동안 계속 눈치만 살폈다. 액션이 없었다. 이게 왜다? 제가 보기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 뭐 다 계속 뜸들이는 거죠. 계속 뜸들이는 분위기였다. 선도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제 불만입니다. 지금도 계속 눈치 살피고 있어요. 이제야 이제 법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뭐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미카 가상자산법 이미 나왔잖아요. 얘네들도 나왔잖아. 근데 이거 미카도 이제 보겠죠. 미카는 뭐 이렇게 법률 제정,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구나. 이런 어떤 법이 나오구나.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절반쯤 뭐다? 금당국의 무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지하다.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런 시장에 대한 식견 이것이 제가 보기엔 전문가나 뭐나 부족했다. 이 전문가들은 뭐다? 주장을 계속 해왔죠. 외부적으로.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동안 많은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정책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아직도 피해자가 양성되고 있다. 만들 거면 빨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뭐 미카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거 다 보고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만들어야지 하면서 완전체의 법안도 아니죠. 이용자 보호에 국한된 그런 내용만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게 많겠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장은 뭐다? 우리나라는 1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피아트 이게 바로 이제 현물이죠. 예, 선물과 현물, 그러니까 통화, 예, 통화로 이루어지는 트레이드 볼륨에서, 예, 그러니까 뭐 USD 여러 통화 유로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KRW 원화가 1등했다. 끝. 바로 나오잖아요. 2024년 1분기. 예.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뭐 프랑스 소재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해가지고 635 그 내용이에요. 해외에서 깜놀하는 거죠. 이 적은 국가가 1등이야. 장난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뭐 1억을 넘고 뭐 이제 그랬잖아요. 막 이슈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나온 게 대한민국 1등 거래량. 해외에서도 와 장난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굴지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업이 탄생을 했는가? 없죠. 내놓을 만한 게 없다. 내놓을 만한 게 없다. 그나마 내놓고 뭐 좀 이렇게 잘하나 했던 테라루나 그렇게 돼버리고 나서 없죠. 1등인데 10위권, 20위권 안에 드는 어떤 그런 코인도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업 안 해. 다 해외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어디서 비롯됐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뭐 최근에 그냥 몇 년간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이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누적되고요. 종합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 당국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당국 혹은 지자체.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적으로. 뭐 부산, 블록체인 무슨 뭐 어쩌고 뭐 지역, 특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 라는 부분. 결국에는 정부 당국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완화를 하던가. 분명하게, 좀 발빠르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럽잖아요. 이것이 불안해서 하겠어. 불안해서 뭐 어떤 정책이 나오고 이제 이재희 이용자 보호법 나오는데 어떤 법률이 나올지 모르는 거야. 가이드라인 뭐지? 미카랑 똑같은가? 비슷하게 가나? 뭐 이러한 거 힌트도 안 준다 이거죠. 불안해서 해먹겠냐? 뭐 지금까지 뭐 예고가 됐던 것은 그래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소극적이 되죠. 업체들도. 민간 업체들도 그렇다 이거죠.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 그럼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 저는 요 기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슈화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이슈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누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런 소식들 많이 우리 세계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미디어나 언론 뭐 이런 어떤 측에서는 그걸 안 다루려고 하죠. 뭐 하든 뭘 하든 가끔 나오는 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잠깐 이런 소식 빼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전통적인 메인스트림 어떤 소식의 뉴스에는 안 넣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죠. 언론 매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는 좀 인재들을 영입을 해야 돼. 입사원선일 때, 요번에는 뭐 섹터를 나눠가지고 블록체인 전문가, 블록체인 뭐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대학 졸업한 애들이나 블록체인 경험이 있는 경력직이나 좀 와서 좀 이렇게 좀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은가. 시장이 이 정도인데 세계 1등인데 아직도 이런 것이 좀 못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무시하거나 누르라고 하죠. 이게 이슈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전통이었던 그런 언론 시장이나 뭐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근데 유저들은 1등이야. 다 알고 있어. 우리들이 알아서 찾아.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건 결국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 금융당국 이부터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꼬를 터줘야 돼요. 분위기 기조가 바뀌려면.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다. 결국 지금 다 뭐냐 하면은 제재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만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러면 제도권 안 할 거냐? 이게 수동적이고, 그죠? 반응도 그냥 뻐쩍지근해. 뭐가 나와도, 큰 이슈가 나와도 뭐 잘 안 다뤄. 이슈 안 해. 정부든 언론이든. 그러면 제도권화, 그럼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거 이거 제도권화 안 할 거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 웃긴 건 결국에는 제도권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을 앞으로 할 거예요. 법률도 나오잖아요. 어차피 할 거잖아. 예? 어차피 할 거자냐? 어차피 할 거자냐? 안 할 건가? 제도권화 안 드릴 거예요? 비트코인 ETF. 예? 이더리움 ETF. 주시장에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좀 이게 뭐 다 한 거 봐서 지금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수익을 못 오신 분들 투자하고 싶었던데 혹은 해외 직접적으로 뭐 연결해야 되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다 금지해놨잖아요. 은행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주식 거래소들 증권회사들 못하게 해놨잖아. 다 막아놨잖아. 권고라고 하지만 못하게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어. 이렇게 지금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야. 결국에 이용자 보호 하나의 그런 개념.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섣불리 안 한다 우리. 뭐 그런 스탠스만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거 있나?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냥 기다려라. 알까는 모르겠다 이거죠. 알까? 알까?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거, 블록체인 사업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확대되고 뭐 어떻게 뭐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윗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정하고 가는 건가? 그냥 무턱대고 뭐 그냥 제재만 하는 거야. 어찌 보면. 가상자산 이용자법. 트래블은 이미 트래블 자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제도권화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행과 제외해서.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용자법 19일날 나오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법률 제정이라는 것은 제도권화 된 거야. 그럼 제도권화 된다는 거잖아. 방향을 이미 정해졌다. 이거죠. 방향 이미 정해졌어. 제도권.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야 되는데 이걸로 끝났다 이거죠.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없다.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요.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은 좋다. 피해자 없애야 되니까.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누르려고만 하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런 입장이에요. 규제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 법률이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완화 정책, 블록체인 사업 보니까 그전에 그냥 의심쩍어 했는데 비트코인 이거 뭐 디지털 쪼가리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이거 뭐야 잘 몰랐죠. 어찌 보면 50%는 제가 얘기했지 50% 정도는 무지다. 제 결론이었습니다. 몰라 잘 몰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힘써서 위쪽에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왜? 액션을 취하지 않는 문화, 책임지지 않는 거야 문화. 뭐 이런 것도 팽배해 있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완화 정책 있겠는가? 풀어줘야 될 것도 있거든. 쓸데없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없다 이거죠. 다 정책이 뭐냐면 안 돼, 금지, 허가, 인가 예를 들면 그런 것밖에 없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은. 그래서 해외로 다 떠나고 있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P2E, 플레이투원. 게임 하면은 코인 들어오고 수익을 주는 이거 동남아에서는 지금 거의 대중화됐죠.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특히 그렇죠. 그런데 이 그 P2E 우리나라에서 유저들은 아예 앱 자체가 없다.
공개가 못한다. 뭐 구글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미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메이드, 예, 뭐 미르 뭐 포, 뭐 글로벌 뭐 이런 나온 것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 다운로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쵸? 뭐 VPN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유저들만 게임하고 지금 돌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예? 해외 유저들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그 가상화폐 거래액 1등인데 우리 유저는, 예, 요거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어찌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도 해외야 무조건 시작부터. 예, 이 P2E 이거 법률적으로 또 계속 뭐 얘기가 변치 않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금지된 경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NFT 어쩌고 저쩌고 게임 유통 불가능하다. 뭐 사행성 항상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P2는 현행법으로는 등급 분류 받을 수 없어. 국내 서비스가 차단 대상입니다.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법률이 없는 거야. 왜냐면 다른 어떤 법률을 토대로, 예, 지금 잣대로 지금 봐서 이런 거죠. P2E 관련 법률, 뭐 가상자산법 자체가 없는데, 예, P2E 관련된 코인 관련된 법 자체가 없는데 P2E 법 관련된 구체적으로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적용할 법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거 계속, 예, 지지부진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유망 게임 국내 게임 업체들이 국내 규제 심해서 P2E 해외로 이동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 P2E의 측면만 봐도 다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게임 업계 층의 입장은 뭐냐? P2E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 예, 이미, 예, 할 사람은 다 한다. 이거죠. 할 놈은 다 한다. 할 놈은 하고 있다죠.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이미 외부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과 자신의 현금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P2E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국내 규제가 게임 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연히 있겠죠. 네. 이미 하고 있는데 법률이 받쳐주지 못한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겠습니다. 50%는 뭐다? 무지에서다. 막 나가. 예, 무지, 맞아요. 몰라서 그래.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보기엔 모른다. 예, 어떤 뭐 이해관계가 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해외 업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예, 발길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게임 산업 관련 규제가 뭐 이런 부분 지지부진하죠. 뭐 정치권 뭐 싸움이나 하지. 뭐 이런 거 관심 있겠냐 이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 뭐 공청회든 뭐든 세미나든 국회에, 예? 국회에 저도 이제 의사당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별관에 회의한 곳 많거든요. 회의시설 잘 만들어놨어. 허나, 예, 이런 논의 해봤냐 이거죠. 안 하죠. 예, 뭐 생색내기 뭐 이런 것들이나 하고 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이렇게 시장이 커졌는데, 예, 좀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늦으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P2E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P2E.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포털 사이트, 특히 이제 뭐 네이버 대표적이죠. 그냥 뭐 포털 사이트 하면 그냥 네이버 정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금지돼 있어요. 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증 가져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검색 광고든 브랜드 광고든, 예? 국내 토종 블록체인 업체가 만약에 홍보의 수단으로, 예,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 광고를 한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답변이 와요. 예, 검토하고 나서 반려 사유 뭐 이렇게 나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홍보를 노출시킬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당국에서 그러면 인가 받으면 되지 않냐. 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증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겁나 어렵죠. 겁나 어렵죠. 이거는 거의 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금융, 뭐 혁신, 뭐 금융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샌드박스, 예? 샌드박스 인가받은 업체들이 몇 개나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뭐 RWA 요즘 RWA 실물자산 토큰, 실물자산 뭐 조각투자 관련해서 요즘 핫하잖아요. A와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RWA 관련해서 뭔가 뭐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샌드박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상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미 받은 그런 업체들은 많냐? 몇 곳 안 됩니다. RWA 관련한 업체가 한 3곳인가 부동산이 한 2곳 되는 것 같고요. 3곳인가 2곳인가 한 3-4곳 돼요. 그러니까 결국 3-4곳 얘네만 그럼 가상자산 사업자 이거 인가를 해줬다.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RWA 관련해서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홍보도 안 돼. 홍보도 못한다. 이게 뭐 좀 그러면 자격 갖추는 게 쉽냐? 아니죠. 다들 그러니까 이게 돼야 국내 서비스가 신뢰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화거든.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하죠. 하지만 힘들다. 겁나 힘들다. 국내에서 등록 못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등록 못한 스테이킹 서비스도 안 돼요. 우리나라 스테이킹 있잖아요. 디파이 서비스 많이 하는 거. 대부분의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들이나 뭐 가릴 거 없이 스테이킹 하잖아요. 스테이킹 기능을 넣잖아요. 뭐 지갑이나 뭐 디파이 서비스나 뭐 덱스나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킹이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상업체예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체가 뭐 예를 들면 디파이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만들고 개발해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해. 허나 여기다 스테이킹 행위 들어갔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스테이킹 들어가면 우리나라 서비스가 안 됩니다. 법률 위반이 법률 위반. 우리나라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 업체, 외국에 해외에 그런 업체들은 다 뭐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깔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유적하고 있어요. 해외 플랫폼 우리가 디파이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지갑이든 어떤 뭐 코인이든 뭐 덱스 거래소든 간에 우리가 뭐 중앙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하고 있잖아. 하지만 우리 토종 기업들이 할 수는 없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거래소들, 업비트, 빗썸 뭐 이런 몇 개 원화 거래소들이라 이거 받았으니까 가상자 사업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몇 개, 샌드박스에 들어간 뭐 몇 개 업체들 이런 거 빼고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겠냐? 우리나라에 설립하겠냐 이거죠. 안 하죠. 앞으로 또 이것도 안 하는데 또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하겠냐? 안 한다. 그러니까 다 해외로 지금 가고 있다. 해외로 가고 있다. 이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유능한 개발 인재들 많습니다. 보면은 한강이 흐르고 강남, 강남에 이제 세 곳 특히 유명하죠. 강남구에 세 곳, 역삼동, 설릉,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삼성, 뭐 이 정도, 요 세 개 동, 세 개 동에 블록체인 인재들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뭐 동호회들도 많고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 이분들도 전부 다 결국 영업은 운영은 해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업의지도 강해요. 가서 보면은 이렇게 확실한 아이템인데 결국 다들 결론적으로 보다 법인 설립은 해외 법인 설립은 해외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거기 아무나 없던가 해외 혹은 누구라도 가야 되겠죠. 제대로 하려면. 결국에는 해당 직원들이 가서 있어야 되는 거다. 이유는 뭐다? 우리나라에서는 힘드니까. 결국 글로벌 니즈에 맞추려면 이겁니다. 글로벌 유저들의 가상화폐 쪽의 시장에 유저들의 그런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그런 서비스를 갖추려면 국내에서는 안 된다. 결국 다들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뭐 90%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0%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국내에서 하냐 이거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할 이유가. 거래량은 1등인데. 그러니까 한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가는 나라 있죠.
어찌 보면은 무모하기조차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 바로 부켈레 있잖아요. 부켈레. 엘살바도르죠. 예? 엘살바도르. 요즘 뭐 그냥 좋죠. 예? 웃음이 한바꽃입니다. 예, 거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티 조성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거기 화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열을 이용해서 예, 친환경적으로 지금 채굴 공장들을 지금 거의 도시화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규모 면에서 뭐 몇천억 뭐 이 정도 규모인데 별거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규모나 어떤 그런 GDP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획기적인 그런 성장이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이죠. 뉴스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GDP 이런 내용도 나와요. 10배가 증가할 것이다. 비트코인과 AI. AI. 비트코인과 AI. GDP가 10배예요. 물론 작은 국가니까 뭐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10배는 좀 힘들겠죠. 하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실제로요. 자, 2019년에 부켈레가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 바로 우리나라의 뭐 한마디로 엘살바도르의 또 다른 통화다. 새로운 통화, 국가 통화죠. 그렇게 정책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자, 3년 만에 2022년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뭐가? GDP가, 국가 GDP가 30% 이상 증가했다.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3년 만에 30% 증가한다. 그럼 거의 뭐 영웅이죠. 경제적인 의미에서 영웅 아니겠어요? 영웅 취급받겠죠. 이것을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시작하고.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책을 어떤 뭐 이렇게 운영하는 데나 지원하는 데나 뭐 국가 경제 발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예?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요즘에는 좀 없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사회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돌아와서 누가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나라는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있잖아요. 구글 2024년 4월입니다. 바로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 4월에 구글이 5억 달러, 6천억 정도 되죠. 5억 달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엘살바도르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 진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식도 있냐면요. 그 아크 인베스트 유명하시죠? 그 언니 아줌마 나오는 거 캐시 우드 블록체인의 약간 뭐죠 유명 인사입니다. 이번 이제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CEO인데 이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부켈레 대통령 엘살바도르 비트코인과 어쩌고 해서 결국의 내용이 뭐냐? 향후 5년 안에 10배로 확장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0배입니다. 5년 안에 엘살바도르 GDP가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 ETF 상품이랑 이더리움 ETF 상품도 출시한 그 자산운용사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관성 커넥션이 있는 게 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요 엘살바도르랑 그 화산 그 지역에서 지금 채굴 공장 돌리고 있잖아요. 그 코인 나온 채굴된 그 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ETF 상품 출시해야 되는데 저렴하게 비트코인 사서 안전한 공급처가 확보된 거죠. 합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계된 어떤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하고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나라의 업체의 대표가 얘기한 거니 조금 더 좀 생각 없이 얘기한 부분은 아닐 거다.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 부분은 아닐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3년간 30% 증가해 왔잖아요. 그런 어떤 레퍼런스도 있고. 결국 저는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죠.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정책적인 부분. 그러나 민간 업체들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거 들지 않고 아이 몰라 이 책들 버리고 이 무게 버리고 가볍게 딴 데로 가고 싶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예.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세계 1등의 거래액의 국가라니까요. 이 방송을 뭐 금융당국 우리나라에 어떤 뭐 관계자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진지하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방안은 없을까라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1등이 지금 된 게 좀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잖아. 거래액 1등이라는 게 부담스러우신가? 금융당국은? 그래서 줄이고 싶으신 건가? 이렇게 제재가 많은 가운데서 1등을 했잖아요. 예. 이거 문제로 보시는 건가? 라는 부분. 예. 지금 제도권으로 지금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좀 오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제도권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안 하실 거야? 안 할 거냐고. 예? 제도권 이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가상자산 지금 법률도 만들잖아요. 제도권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큰 시장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으시냐 이거죠. 좀 풀어줄 건 없냐. 예? 좀 도와줄 건 없냐. 이거에 대해 고민해보냐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빨리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결국 우리나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증권사들 눈치만 보고 있죠. 공고사항 내려와가지고 아직 출시하지 말아라. 이 출시한 것도 이 증권사에서 한 거예요? 아니죠. 미국에 있던 거, 미국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용 상품들 나온 거, 뭐 블랙록이나 아까 말씀 아크인베스트나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업체들이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업체들이 상품을 나온 거를 이거 외국 상품이잖아. 이 외국 상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저들이 주식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놓은 거죠. 이것조차. 결국 그러면 계속 막을 거냐? 막을 생각인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풀 거야. 100% 장담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우리나라에 풀려요. 풀릴 거야. 풀릴 거예요. 근데 이거 이런 거예요. 눈치만 본다 이거야. 계속 저기 어떻게 하지? 따라쟁이. 어찌 보면 그것도 굉장히 뜸을 들이죠. 굉장히 뜸을 들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조심스러운 점의 장점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뭐냐면 금당국이나 국가에서 무시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어떤 역량이에요. 시장의 역량이라는 것은 이 소비자들, 투자자들 이분들이 알아서 해요. 이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신다고. 투자할지 안 할지, 그럼 얼마나 할지. 알아서 가려 합니다. 시장의 어떤 힘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 되면 풀면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크게 생길 거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움. 물론 이해하는데 우리가 자유경제 시장이잖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수렴해 갈 것이다. 어떤 게 나와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모든 시장에 맡기는 거. 이게 바로 뭐 경제민주주의 아니야? 어찌 보면은. 그러나 계속 막고 있어요. 계속 막고 있다. 계속 막고 있다.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 자산 운용사들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거에서도 좀 이런 게 있죠. 일종의 차별이죠. 어차피 할 거면. 우리나라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자산 운용사들의 역량이 그럼 비트코인 상품, 자체 상품, 이더리움 상품, 뭐 예를 들면 솔라나 상품 예를 들면 앞서서 뭐 좀 액션을 취한다면 결국 뭐 이미 미국에 풀린 그 두 개의 상품이라도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그러면 상품을 출시할 능력이 안 되냐? 다 있죠. 허나보다 못하게 하고 있다. 결국 풀 때 그럼 유저들은 어느 상품을 사겠어요? 해외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 뭐 어쨌든 템플턴 뭐 이런 어떤 해외 운용사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얘네들 배불리는 거죠.
얘네도 배불리는 거잖아. 오늘 운영사도 할 수 있거든. 어차피 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차피 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운영사들은 여기 상품을 쓸지 못하게 왜 하냐 이거지. 풀어줘야죠 우리도. 예? 외국 상품만 사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좀 시장도 넓어지는 거예요. 자생력이라고 할까요? 이 시장에서도 그런 어떤 기술 인재들도 이 자산운용사에도 당연히 고용을 할 거고 팀을 꾸릴 거고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다한 어떤 나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1위에 걸맞는 거래량 1위에 글로벌 1위에 걸맞는 어떤 자산운용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담하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차별이다. 차별이다. 그래서 결론을 잠깐 내리면 이제 오래 말씀드렸지만 자, 요 부분이 크죠. 우리나라 다 깔려 있다. 지하철에 계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강남이나 뭐 서울이나 뭐 예를 들면 할 거 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주 큰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업비트 깔려 있다 이거죠. 빗성 깔려 있다 이거죠. 그리고 몇몇 좀 더 나가시는 분은 해외 글로벌 사이트, 코인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든 뭐 MEXC 뭐 많잖아요. 또 코인들 지갑들 다 앱에 깔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야 국내에서만.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선점이라는 거. 우리 블록체인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선점이라는 부분을 절대 못하고 있다. 선점. 앞서 하는 거 없다.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거죠. 선점이 돼야 발전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계속 따라쟁이만 할 거냐. 눈치 보면서. 기동량 하면서. 액션 못 취하고. 과감성. 이런 것도 때때로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가끔 이런 것도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등, 자동차, 산업. 동남아에선 굉장히 부러워하죠. 다른 어떤 그러니까 완성 제조업체가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자동차 처음에 할 때 욕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의문도 많이 품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눈초리 하지만 현대에서 추진했죠. 그 회장님께서 어쨌든 그러니까 승과를 뭐 평가하기 전에 어쨌든 자동차 지금의 우리 자동차 인프라 제조시설 인프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뭐 5위권 안에 들고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동남아 시장들 그 뭐야 생각도 못하고 다 뭐 중동이나 뭐 동유럽 국가 예를 들면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사실 몇 국가 아니면 프랑스 영국 예를 들면 독일 이런 국가 아니면 자동차 생산조차도 못하고 있거든. 하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부터 와 우리도 해야 된다. 일종의 선점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5위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잘 하시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처음 할 때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되겠냐. 일본이 잡고 있는데 기술 따라오겠냐.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한 3, 40년 됐잖아요. 시작한 지 메모리 반도체. 하지만 처음에 지금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다른 국가가 여타 국가가 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냐.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태잖아요. 왜? 우리는 선점의 효과, 어느 정도 늦었지만 선점 효과를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고 그 시장이 탄생이 됐을 때 그래도 늦지 않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조 강국이 됐다고요. 어찌 보면 이거에서 마찬가지로 정부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지원, 법률적인 완화, 이런 부분, 혜택 이런 것이 또 있었죠. 발맞춰 가서 커왔던 거예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메이저 어떤 선진국들의 그 장식했던 그런 시장 우리가 먹었잖아요. 당연히 이 밑바탕에는 보다 만약에 정부가 지금처럼 블록체인을 대하는 입장처럼 반도체도 제재하려고 그러고 자동차도 물론 뭐 경우가 다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체, 플랫폼 업체, 가상화폐 운영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겠냐 라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단순하게 그냥 민간 업체들에만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는 제재할 테니, 이런 기조로 계속 갈 것이냐. 결국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현장에서 다 해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 만약 어떤 삼성전자 같은 가상자산 업체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토종업체 중에 결국 그 소재지는 어디가 된다? 두바이가 된다 이거예요. 두바이 회사, 두바이 본사를 둔, 운영 뭐 한국에서 할 수 있겠지만 두바이 본사, 뭐 아부다비 본사를 둔, 뭐 현대자동차, 지금 다들 가고 있으니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말이긴 한데, 제가 좀 이런 얘기도 가끔씩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국가에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확실하게 정해주면 좋겠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이제는 요 정도 시장이 생성됐잖아요. 세계 1등의 거래 국가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손 놓고 있냐? 발도 놓고 있고 손도 놓고 있고 아무런 액션이 없다. 그냥 우리는 그냥 피해자만 안 나오게끔 강력한 법안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활성화 되겠냐 이거죠.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감사합니다.